여자라고 맞을 것 같아? 너는 테스트용이야, 테스트용. 아니, 보여주기식인 거지 어딜 여자가 특임대에 들어와. 뒤에서 지켜보던 노인이 나전 수도방 이사령관이야. 헌병대장 여기로 오라고 해. 장군님, 헌병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를 여자라고 매일 괴롭히던 소령 오태식. 저한테 누명까지 씌우려 해서 참교육해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중사, 남자들이랑 같이 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뭐야? 새벽 6시 707특임대 훈련장의 차가운 공기가 오태식 소령의 목소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서연은 탄띠를 어깨에 맨 채 구보대열의 맨 뒤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속도도 안 나오잖아.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니까. 태식의 군화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며 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군복 어깨선이 땀에 젖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령님. 서연의 대답이 새벽 공기 속에 작게 스며들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여기는 체험학습 오는 곳이 아니라고. 뒤에서 다른 대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원래 여기 오면 안 돼. 실험이야, 실험. 김상병이 옆 대원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무슨 페미니즘 실험하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봐, 조용히 해. 태식이 대원들을 향해 한번 째려본 후 다시 서연을 봤습니다. 윤중사, 지금 후배들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우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한 거야? 태식이 서연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멍든 자국이 탄띠 끈 아래로 살짝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훈련 중에 다쳤다고? 손목에 멍? 그런 거 다 핑계야. 남자들은 피 나도 말 안 해. 태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자라서 그런 거겠지. 원래 여자들은 아픈 거 참기 힘들어해. 서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태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야? 제대로 된 대답을 해봐. 여기 왜 왔어? 국가를 위해 복무하러 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여자가? 웃기지 마. 태식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남자들도 못 버티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서연이 등을 곧게 펴고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지금도 최선이야? 그럼 지금 당장 팔굽혀펴기 쉰게 해봐. 서연이 바로 자세를 잡았습니다. 탄띠가 어깨에서 흘러내렸지만 다시 제자리에 걸쳤습니다. 하나. 서연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둘. 팔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 넷, 다섯. 김상병이 옆 대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자라서 그럴 거예요. 원래 여자는 팔 힘이 약하잖아요. 생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그러게요. 무리수 두는 것 같아요. 서연의 팔이 더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15, 16, 17. 태식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봐라. 벌써 떨고 있어. 이게 특수부대에서 할 짓이야? 20, 21, 22. 그때 훈련장 입구에서 서류 봉투를 든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박노수였습니다. 노수는 면회 신청을 하러 온 길에 훈련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 31, 32. 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윤중사, 그만해도 돼. 태식이 말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5, 36, 37. 그만하라고 했어. 40, 41, 42. 노수가 멀리서 서연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팔이 떨리면서도 끝까지 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48, 49, 50. 서연이 마지막 팔굽혀펴기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군복이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소령님. 다 했다고? 그럼 이제 제대로 뛸 수 있겠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식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남자들만큼 해야 해. 여기서는 성별 핑계 안 통해.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알겠어? 그럼 내일 새벽 5시 반에 나와. 개인 훈련 좀 시켜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후회 안 합니다. 서연의 대답이 또렷했습니다. 손이 탄띠를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태식이 다른 대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각자 정리하고 해산. 네, 소령님. 대원들이 일제히 대답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나가면서 서연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태식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안 하네. 의외로 끈질기긴 해. 서연은 혼자 남아서 탄띠를 정리했습니다. 손목에 멍이 더 도드라져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태식에게 고개를 숙이며 억지로 짓던 미소가 아직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 평소랑 다르군. 노수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윤 중사님. 아, 안녕하세요. 서연이 급하게 경례했습니다. 면회 오신 거예요? 응, 그런데 시간이 안 되네. 내일 다시 와야겠어. 네, 그러세요. 노수가 서연의 손목을 흘끗 봤습니다. 멍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훈련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이 다시 그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몸 상하면 안 되니까. 네, 고맙습니다. 노수가 서연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럼 들어가. 추워. 네, 안녕히 가세요. 노수가 서류 봉투를 더 단단히 쥐고 부대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아서 장비를 마저 정리했습니다. 탄띠끈을 조이면서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에서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군복 어깨에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군화가 훈련장 바닥을 딛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부대 정문의 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면회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박노수가 의자에 앉아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응, 좀 일찍 왔네. 앉아. 서연이 노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어제와 같은 억지 미소가 입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 힘들다더구나. 노수의 목소리가 면회실 안을 채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대화 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서연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노수가 그녀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상관이 좀 심하게 군다던데.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살짝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들은 얘기야.
요즘 젊은 간부들이 좀 그렇다더라. 노수가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만졌습니다. 찬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다들 버텨요. 다들 버티면 괜찮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서연이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손목에 멍든 자국이 소매 밑으로 살짝 보였습니다. 그런 곳이라는 게 뭔 소리야? 특수부대니까요. 훈련이 빡세하죠. 훈련과 괴롭힘은 다른 거야. 노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면회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서연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의 피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사람이니까 상처받지 말게. 상처 안 받아요. 손목의 멍은 뭐야? 노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 이거요? 훈련하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벽에 부딪혔다고? 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요. 서연이 소매를 내려 멍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너무 억지로 버티는 거 아니야? 억지로 안 버텨요.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 네. 여기 규칙에 적응하는 거죠. 노수가 서연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말은 당당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규칙이라는 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 아버님은 옛날 사람이세요.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니까요. 똑같이 대우받는 것과 괴롭힘 당하는 건 달라. 괴롭힘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냥 훈련이 좀 세긴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쓸모없는 사람 되지 말라고요. 노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면회실 안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괜찮아?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소음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호흡이 살짝 빨라진 것을 노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그런 말하면 약해 보인다고 해요. 서연이 작게 덧붙였습니다. 약해 보인다고? 네. 힘들다고 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된다는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참고 있는 거야? 참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걱정하실까 봐서 괜찮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노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구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설득하려 애쓰는 것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서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인정? 네.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노수가 서연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 억지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해. 네. 면회 시간이 끝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다른 면회객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저 들어가 볼게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응, 들어가. 노수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요. 그래, 알겠다. 서연이 격려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군대는 변했어야 했는데. 서연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의자가 삐걱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노수가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수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면회실의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밖에서 부대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수화기가 박노수의 귀에 닿는 소리가 서재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책상 위의 전등이 황색빛을 내리쬐며 그의 굳은 표정을 비춰줬습니다. 김참모, 나 노수야.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장군님. 안녕하세요. 응. 개인적인 부탁 하나만 할게. 노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아졌습니다. 서재 밖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말씀하세요. 707에 여성 부사관 한 명 있지? 네, 있습니다. 거기 좀 부당하게 몰리는 것 같더라. 눈여겨봐줘. 수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노수의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어떤 부사관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름은 말 안 해도 돼. 그냥 알아서. 노수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여성 부사관이 한 명뿐이니까 누군지 알 거야. 좀 과하게 구는 간부가 있는 것 같던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네, 장군님.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노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등 불빛이 그의 주름진 이마를 깊게 팠습니다. 그냥 위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정도만. 명령조로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는 거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아닙니다.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수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대 내부 행정실에서 오태식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김참모가 들어왔습니다. 오소령, 잠시 시간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잠시 나와서 얘기 좀 하죠. 여기서 하면 안 되나요? 밖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태식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복도 전체를 하얗게 비쳤습니다. 뭔 일이에요?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말 좀 조심하라더군요. 참모의 목소리가 복도에 작게 퍼졌습니다. 말을 조심하라고요? 네. 누가요? 태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냥 위에서요. 참모가 주변을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특히 부하 관리할 때요. 부하 관리요? 네. 좀 더 신중하게 하라고 하더군요. 태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윤 중사 관련해서 뭔 말 들어오신 게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요. 참모가 태식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조심하라는 뜻 같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위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태식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습니다. 관심 있게요? 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그냥 조금만 더 조심하시라는 뜻인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참모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졌습니다. 태식이 혼자 남아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춰줬습니다.
그는 천천히 행정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에서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윤서연의 인사기록부를 꺼내서 봤습니다. 사진 속 서연의 표정이 또렷했습니다. 윤중사. 그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새벽 훈련장에서 태식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목소리 톤이 약간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윤중사 왔어? 네, 소령님. 서연이 경례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자. 네. 기본 체력보다는 실전 훈련 위주로. 태식의 말투가 어제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다치면 안 되니까. 네.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식이 훈련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사격 훈련부터 시작하자. 네, 소령님. 두 사람이 사격 훈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에 닿았습니다. 윤중사. 네. 어제 말이 좀 심했나? 태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았어요. 그래도 좀 더 조심해서 하자. 네,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살짝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식이 총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인정받아야지. 그 말이 새벽 공기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다른 대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태식이 서연에게 총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다를 거야. 총을 받는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총성이 멈췄습니다. 사격장의 정적 속에서 점수판의 숫자만이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만점이었습니다. 서연이 총을 내려놓고 보호구를 벗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오태식이 점수판을 확인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네. 태식의 목소리에 어제와 다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서연이 짧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스럽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사격은 확실히 실력이 있어. 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태식이 점수판을 다시 봤습니다. 신발 중 49발이 10점 고리에 맞아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이 정도 나오기 쉽지 않은데 과찬이십니다. 서연이 사격 자세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태식이 잠시 서연의 어깨선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 사격은 괜찮은데 체력 관리는 어때?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체력도 괜찮습니다. 정말? 어제 팔굽혀펴기 할 때 꽤 힘들어 보이던데. 태식의 목소리가 다시 평소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조금 무리였긴 했지만요. 여자는 체력 관리 잘해야 해. 금방 지치거든. 그 말에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생리주기 같은 것도 있고. 태식이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소령님?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뭐 여자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그런 거 감안하고 훈련해야 해. 사격장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그런 핑계 대지 않습니다. 서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현실이야. 남자랑 여자는 생리적으로 다르니까.
제가 남자들보다 못한 게 있나요? 못하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지. 태식이 팔짱을 꼈습니다. 사격은 잘해. 인정해.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뭡니까?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계가 있잖아. 여자니까. 그 순간 서연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총을 정리하던 동작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니까요? 응. 어제도 봤잖아. 팔굽혀펴기 할 때 떨리고. 태식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그 정도 가지고 떨지 않아. 서연이 천천히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사격장에 크게 울렸습니다. 제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 네. 제가 여자라서 못한다는 편견을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태식이 서연을 봤습니다. 눈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편견이 아니야. 사실이지.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한계는 다른 문제야.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인정해. 포기 안 하는 것도 좋고. 서연이 장비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되나요? 노력은 기본이고 결국 실력이 따라줘야지. 실력은 사격으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사격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태식이 다른 훈련 기구들을 가리켰습니다. 체력, 지구력, 순발력. 종합적으로 봐야 해.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격장의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쳤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연습하겠습니다. 연습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서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계는 있다는 거야. 여자라서요? 그래. 그 한마디가 사격장 안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태식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하자. 네. 내일도 5시 반에 나와. 네, 소령님. 서연이 경례를 했습니다. 동작은 정확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태식이 먼저 사격장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졌습니다. 서연이 혼자 남아서 마저 정리를 했습니다. 총을 닦으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자라서. 그녀의 목소리가 사격장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복도 밖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근성은 있네. 의외로. 하지만 그 말은 서연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격장의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수판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멀리서 다른 대원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복도를 따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식당 안의 웅성거림이 서연이 지나가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 개의 테이블에서 병사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습니다. 서연이 빈 테이블에 앉아서 식판을 놓았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장비 수입 가격 이상하다더라. 김상병이 옆 테이블에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대. 원래 예산보다 2배는 더. 서연의 손이 수저를 들다가 멈췄습니다. 그런 일이 있나요? 그게 다가 아니야. 행정반에서 사인 누가 했는지 아세요? 김상병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누가요? 윤중사 사인이라는데요. 서연의 숟가락이 식판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대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윤중사님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보통 그런 고액 계약은 소령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맞아요.
중사급에서 할 수 있는 결제가 아닌데. 서연이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실수 아닐까요?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수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몇 억 단위인데. 몇 억이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김상병이 주변을 살피며 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납품업체도 처음 보는 곳이래요. 처음 보는 곳이요? 네. 보통 국방부 지정업체에서만 납품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회사래요. 서연이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그 서류는 자신이 결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윤 중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행정실에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김상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걸 직접 물어보기는 좀. 대화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이 일어서자 주변 테이블의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마이너스. 행정실로 돌아온 서연이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장비 계약 문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이 파일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결제 내역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녀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해당 계약 문서가 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결제되었다고 했는데 기록이 없었습니다. 김상병님. 서연이 지나가는 김상병을 불렀습니다. 네, 중사님. 아까 말한 장비 계약건. 혹시 정확한 날짜 아세요?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들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요? 서연이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날 휴가였는데요. 네, 그러셨나요? 김상병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확실히 휴가였어요. 그럼 누가 결제를 했을까요? 서연과 김상병이 서로를 봤습니다. 혹시 대리 결제 시스템으로 했을까요? 대리 결제요? 네. 긴급한 경우에 상급자가 대신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상병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요. 네, 중사님. 김상병이 나간 후 서연이 혼자 남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녀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 봐도 해당 문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병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결제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실수한 걸까요? 서연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말을 멈췄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이너스. 저녁 시간이 지나고 부대가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원들이 숙소로 돌아간 시간이었습니다. 오태식이 행정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사기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참에 확실히 걸어두자. 태식이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한 행정실에 울렸습니다. 윤 중사. 태식이 복사된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문서에는 서연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장은 태식이 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이런 곳에 와서. 태식의 미소가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복사기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불빛이 꺼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태식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원본 서류를 따로 보관하고
복사본만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날 거야.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정실에 불을 끄고 나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연이 늦은 시간에 행정실로 오고 있었습니다. 뭐하러 이 시간에? 태식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행정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태식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고리를 돌려보더니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내일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서연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태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할 뻔했네.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행정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복사기의 대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야간 순찰팀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식당에서 마지막 병사가 나간 후 서연만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이 테이블 위의 빈 식판들을 차갑게 비춰줬습니다. 서연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선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듯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누군가 흘린 물방울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작은 웅덩이처럼 고여있는 물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수입. 제 사인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빈 식당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며 울었습니다. 서연이 몸을 뒤로 기댔을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병사들의 대화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상병의 목소리. 행정반에서 사인 누가 했대? 그리고 답변. 윤중사 사인이라는데. 그 순간의 온도가 되살아났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순간 얼어붙었던 느낌. 식판에 부딪히는 금속 소리. 주변 시선들이 일제히 자신에게 향하던 무게감. 제가 언제? 서연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행정실에서 확인했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시스템에는 해당 문서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분명히 휴가였던 날. 그런데 왜 자신의 이름으로 결제가 나갔을까요? 찬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으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원들이 개인 정비 시간에 들어간 시각이었습니다. 서연의 발소리만이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구나 밑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나는 딱딱한 소리. 형광등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그 불빛들이 복도에 반복적인 명암을 만들어냈습니다. 행정실 문 앞에서 서연이 멈췄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졌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장비 구매 계약.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해당하는 문서가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서연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을 다시 뒤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결제 문서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처리한 문서들은 모두 기억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보급 신청, 훈련 계획서, 장비 점검 보고서, 몇 억 단위라고 했는데 그런 고액의 계약을 자신이 처리할 권한이 있었나요? 서연이 자신의 결제 권한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권한 목록에는 5천만 원 이하의 일반 보급품 구매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비 구매는 소령급 이상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왜? 서연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마이너스. 다시 병사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납품업체도 처음 보는 곳이래요. 보통 국방부 지정업체에서만 납품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회사래요. 서연이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누군가 제 도장을...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장? 서연이 급하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함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도장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의 호흡이 약간 빨라졌습니다. 설마... 책상 위의 전등이 그녀의 손을 비춰줬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계속 웅웅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점호를 위한 호각 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훈련장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창유리에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행정실 쪽으로 오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오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윤 중사, 아직 있었네? 네, 소령님. 확인할 게 있어서요. 태식이 서연의 책상을 봤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시스템 메뉴가 떠 있었습니다. 무슨 확인? 아, 별거 아닙니다. 서연이 얼른 화면을 닫았습니다. 요즘 소문 들었어? 태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소문이요? 응.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서연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이신가요? 글쎄, 내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태식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아는 소문은 없는데요. 그래, 그럼 됐어. 태식이 돌아서려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 중사, 요즘 업무 처리는 잘 되고 있어? 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고 내일 얘기하자. 네, 소령님. 태식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행정실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혼자 남았습니다. 태식의 마지막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업무 처리는 잘 되고 있어? 뭔가 이상해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마지막으로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도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장이 제자리에 있는지 내일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자동으로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건물 밖에서 늦은 차량 한 대가 부대를 빠져나가는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지휘통제실의 차가운 불빛이
회의 테이블을 비춰줬습니다. 오태식 소령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집 명령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태식과 몇 명의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중사 앉아. 태식이 서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네, 소령님. 서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공식적인 문서들 같았습니다. 오늘 왜 부르신 건가요? 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태식이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윤중사, 이 장비 계약 문서 서명했지? 서연이 서류를 받습니다. 장비 구매 계약서였습니다. 하단에 결제란이 보였습니다. 제가 서명한 적 없습니다. 서명한 적 없다고? 태식이 서류를 서연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결제 도장이 내 이름이야. 서연이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윤서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도장,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내가 찍은 게 아니라고? 네. 저는 이 계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태식이 다른 간부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윤중사,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럼 이 도장은 뭐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태식이 도장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누군가 제 도장을 복사했거나 비슷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복사했다고? 누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서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중사,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 옆에 앉은 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봤어? 참모가 서류의 금액란을 가리켰습니다. 8억 3천만 원이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8억요? 그래. 내가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아니요. 제 권한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맞아. 그런데 왜 내 도장이 여기 있는 거야? 서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윤중사, 이건 명백한 규율 위반이야. 소령님,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그건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조사? 태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물증이 여기 있는데 무슨 조사? 물증이라고 하시지만. 윤중사, 태식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변명하려고 하는 거야?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중사, 납품업체 이름도 봤어? 참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요? 대한산업개발.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당연하지. 국방부 지정업체도 아니거든. 참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계약이 성사된 걸까? 서연이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업체였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태식이 팔짱을 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고 체계 위반이야. 징계 들어가야지. 징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무단으로 권한을 넘어선 결제를 했으니까.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증거가 있는데 뭔 소리야? 태식이 서류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이 도장이 증거 아니야? 서연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소령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 계약이 언제 체결된 거죠? 태식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야.
지난주 금요일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는 휴가였습니다. 휴가? 네. 개인 휴가를 썼어요. 확인해 보세요. 태식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휴가 중에도 결제는 할 수 있어. 어떻게요? 부대에 없었는데. 원격 시스템으로 할 수 있잖아. 저는 원격 시스템 계정이 없습니다. 서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8억짜리 계약을 휴가 중에 처리할 이유도 없고요.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참모가 태식을 쳐다봤습니다. 소령님, 휴가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 그래. 태식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령님, 제가 이런 계약에 관여할 이유가 뭔가요? 이유? 네. 저한테 무슨 이익이 있길래 이런 위험한 일을 하겠어요? 태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면 왜 당당하게 휴가 기록을 확인하자고 하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찼습니다. 이건 누군가 저를 덫에 빠뜨리려는 것 같습니다. 덫이라고? 네. 제 도장을 이용해서 가짜 문서를 만든 거예요.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윤중사, 지금 누군가 너를 음해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서연이 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건 조사해봐야 알 수 있겠죠.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중사, 지금 상당히 무례하게 나오고 있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려는 겁니다. 결백? 네. 저는 이 계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불법적이라고? 권한도 없는 사람의 도장으로 가짜 문서를 만드는 건 불법 아닌가요? 태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참모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저는 진정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참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억울하다고? 태식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증거는 증거야. 가짜 증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만이 차가운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조사 후에 다시 소집하겠어.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중사, 함부로 추측성 발언하지 마. 네. 서연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박노수의 서재에서 탁상식의 초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신문지 위에 놓인 서류 복사본 한 장이 황색 전등 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707특임대 장비 납품 확인서 윤서연. 노수의 손이 그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돋보기를 벗고 다시 착용한 후 서명란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군. 혼잣말이 서재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마이너스. 노수가 서류를 들어 올려 형광등 불빛에 대고 봤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윤서연. 그가 천천히 이름을 읽었습니다. 노수는 서연의 글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받아온 편지들, 명절 인사카드, 그리고 최근까지도 가끔 받는 손편지들. 그 모든 글씨들이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이건 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연이 보낸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지난달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두 글씨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편지 속 서연의 글씨는 부드럽고 둥글었습니다. 이응의 동그라미가 완전히 닫혀 있고 니은의 끝부분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글씨는 달랐습니다. 각져 있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이건 내 며느리의 글씨가 아니야. 노수의 목소리가 서재 안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군. 혼잣말이었습니다. 노수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서재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헌병 대장님, 노수입니다. 아, 장군님.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707로 가실 수 있나요? 노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707이요? 무슨 일이시죠? 간단한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정리 말씀이신가요? 가서 말씀드리죠. 지금 출발하시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수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적힌 그 가짜 서명을 누가 감히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노수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707특임대 입대 원서, 교육 수료증, 그리고 각종 증명서들. 모든 서류의 서연 글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관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시옷자의 기울기, 이응의 완벽한 원형,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 하지만 문제의 계약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만든 거야. 노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돋보기로 서명 부분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잉크의 번짐, 선의 굵기, 필압의 강도. 모든 것이 서연의 평소 글씨와 달랐습니다. 복사한 건가? 노수가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찍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노수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면회 때 보았던 서연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짓던 미소, 괜찮다고 반복하던 말들, 그리고 손목의 멍. 이제야 이해되는군. 노수가 일어서서 코트를 입었습니다. 옷장에서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군용 신분증과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으로 끝내자. 노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마이너스. 현관으로 나가면서 노수가 마지막으로 서재를 돌아봤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가 전등 불빛 아래에서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짜 서명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어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노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방에서 군용 신분증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박노수, 육군 준장애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오랜만이군. 혼잣말이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며 노수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엔진음이 조용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707특임대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헌병대장과 만나서 상황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노수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이너스.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전등 불빛만이 혼자 남겨진 서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가짜 서명이 만들어낸 모든 거짓들이 오늘 밤으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탁상시계의 초침이 12시를 가리켰습니다. 새벽이 시작되었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차량의 엔진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헌병대장의 차일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것입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707특임대 지휘통제실의 차가운 불빛이 회의 테이블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헌병대 대장과 박노수가 들어왔습니다. 오태식이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오소령님, 안녕하세요. 헌병대장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노수가 천천히 회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앉으시죠. 헌병대장이 말했습니다. 태식이 억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오소령님, 윤 중사님과 관련된 건으로 왔습니다. 윤 중사요? 태식이 서연을 힐끗 봤습니다. 박노수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문서, 복사 시점이 조작돼 있더군요. 복사 시점이요? 네. 로그가 남았어요. 헌병대장이 덧붙였습니다. 오소령님, 조사 결과 윤서연 중사는 결백합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백하다고요? 네. 오히려 서류 위조 흔적이 당신 계정에서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태식이 변명했습니다.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헌병대장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11시 47분 귀하의 계정으로 복사기 사용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태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박노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 중사의 실제 서명과 위조된 서명을 비교한 필적 감정서입니다. 서연이 그 서류를 봤습니다. 두 서명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헌병대장이 결론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소령님, 윤 중사에 대한 가혹행위 신고도 여러 건 접수되었습니다. 태식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가혹행위요? 네. 성별을 이유로 한차별적 발언과 부당한 훈련 강요 등입니다. 서연이 태식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소령? 네. 군복은 벗길 수 있어도 군인의 명예는 못 벗겨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중사에게 사과하세요. 박노수가 말했습니다. 태식이 서연을 봤습니다. 윤 중사, 미안합니다. 네. 서연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헌병대장이 일어났습니다. 오소령님, 내일 조사를 위해 헌병대로 출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태식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새벽 훈련장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착착착착. 서연이 다시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윤 중사님, 괜찮으세요? 김상병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어제 소령님 일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박상병이 말했습니다. 윤 중사님, 앞으로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서연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 박노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훈련을 마치고 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 네. 제가 증명해야 했던 거였으니까요. 노수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정말 군인다워졌네. 처음부터 군인이었어요. 다만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맞아. 노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응, 이제 안 해도 되겠네. 두 사람이 함께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면회는 계속 오실 거죠? 물론이지. 왜? 그냥 좋은 얘기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연이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좋은 얘기만 들려줘. 노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나는 이제 가봐야겠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너도 훈련 열심히 해. 네. 서연이 경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했습니다. 노수가 훈련장을 벗어나며 뒤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다시 대원들과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다른 대원들의 발소리와 하나가 되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야 군이 사람 냄새 나는구나. 노수의 중얼거림이 새벽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이너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매일 새벽 훈련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그녀를 동료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여자라서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 중사님, 오늘 사격 훈련 같이 해요. 네, 좋아요. 어제 중사님 점수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행정실에서도 서연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의심스러운 서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간부는 서연을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윤 중사, 이번 훈련 계획서 잘 작성했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후 시간 서연이 혼자 행정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박노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오늘은 어때? 훈련 잘했어? 네, 오늘도 잘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님도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너 때문에 걱정이 없어서 몸도 좋아졌어. 서연이 웃었습니다. 다음에 면회 오실 때는 정말 좋은 소식만 들려드릴게요.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네. 통화를 마친 후 서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대원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신도 그 일부인 것이.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탄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무겁게만 느껴졌던 그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연이 탄띠를 들어 어깨에 맸습니다. 무게가 편안했습니다. 밖에서 훈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령소리, 발소리, 그리고 활기찬 대화들.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자리에 앉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손끝이 가벼웠습니다. 훈련장에서 바람이 불어와 서류들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따뜻했습니다.